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후임 총리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뒤를 이을 차기 총리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진영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검증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사실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전망이 이것저것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뭐 원희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표 의원 그리고 또 김현미 장관까지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진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협치 그리고 그 보수 쪽에 대한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조금 더 유화적인 시그널 뭐 새누리당 주는 거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이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참 제1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로 청와대에서는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라는 게 무사히 넘어가야만 그 이후의 정권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무튼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진영 그 장관이 총리 몰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풍설은 사실은 그 전부터 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사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이러면 두 가지하고 이게 좀 그 교차 검증이 필요한데 엊그제 일요일에 이제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은 법무장관 후임 네. 딱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바가 그 있는데 개각이 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만 개각이 그러니까요. 대상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하고는 언급했죠. 지금 배치되는 이야기고요. 네. 또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당이 그러면 이낙연 총리의 당복귀를 요청을 하느냐? 네. 그래도 아직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게요. 자, 네, 이렇게 총선 된다면, 대비를 하고 또 12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또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점을 좀 기준으로 두고 이 당에 복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서 이제 나온 보도인지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 돌았던 이야기를 좀 한번 모아놓은 건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2009년에 이 한국국책은행과 공기업의 임원들이 이 해외 은행에 특혜를 주는 대신에요. 자녀를 불법 채용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젠 채용 비리가 해외로까지 뻗어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일이긴 참. 한데 네.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냐. 이 네.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에 낸 보고서 내용이 네. 이제서야 좀 확인이 된 겁니다. 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보고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네. 영국계 투자은행이 바클레이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낯익죠. 네. 제 기억에 맞다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를 어느 한동안 구단. 네. 아니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후원하는 후원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투자은행이 사업을 위해서 고객의 자녀와 지인들을 인턴십에 참여케 하거나 네. 혹은 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그 중에 한국이 있었다라는 참. 네. 내용인데요. 예. 이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에 따라서 벌금 약 630만 달러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근데 좀 자세히 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루되었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진짜 실명이 나왔어요? 실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그 홈페이지 접속해서 그 보고서를 좀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 한국인 누구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 가령 뭐 키 디시전 메이커 혹은 뭐 시니어 뱅커 이런 식으로만 좀 서술이 돼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신에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책은행 공기업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느 은행이고 어느 공기업인지 그것도 실명이 안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 이 추정컨대 네.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이 국책은행 문제가 된 국책은행이 있는데 네. 이 국책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은행일 가능성이 크다. 아, 이런 내용이 제기되면 왜냐하면은 예. 대가로 사실상 그 바클레이즈 은행이 외화 채권을 발행했는데 네. 2009년 당시에 1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국책은행이 수출입은행 정도였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임원을 그 임원 자녀의
진학 상황을 추적을 하면 네. 추적이 가능은 하겠네요. 시기상으로는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래서 금융당국도 일단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 뭐 모니터링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건 금융당국이 당연히 이건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금융당국도 이 예.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모니터링 중이다. 이것도 조금 저희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제 부분이죠. 모니터하고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좀 느려요, 그죠? 네. 네. 일부러 느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한편으로 참 먹먹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8살 때 실종된 딸을 39년 만에 찾아낸 소식이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유전자 등록으로 겨우 찾아냈는데 네. 이 상세한 스토리가 굉장히 한 편의 영화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딸 김 씨가 8살 때 실종이 됐고요.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와 고시원 또 다시서기 센터라고 서울역에 있는 곳이에요. 네네네. 이 노숙인들의 어떤 재활을 돕는 곳인데 네. 이곳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 서울역과 용산역을 비롯해서 서울시 일대에서 계속 노숙을 했던 노숙 생활을 예,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예. 이 아버지 김 씨가 39년 동안 딸을 찾아다녔어요. 어허.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유전자를 등록해봤는데 네. DNA를 등록했는데 이 등록된 유전자를 좀 보니까 2006년에 이 딸 김 씨가 잠시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 있을 때 유전자를 채취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수의 어떤 그 판정까지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김 씨, 딸 김 씨의 행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2017년까지 1991년부터 26년 동안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살다가 네. 퇴소를 했어요, 이분이. 센터에서 이제 나가면서 행적을 찾을 수 없어서. 네, 그래서 예. 마지막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 고시원에 머물면서 이 장애인 수급을 또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 중림동 인근에 있다. 예. 이렇게까지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과 이 관계된 분들이 좀 이 전국에 이 수배를 좀 하다가 이 다시서기 센터의 어떤 한 직원이 네. 이 서울역에서 오던 노숙인 한 분을 눈여겨보고서 나중에 찾아낸 거죠. 참 39년 만에 지금 만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절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이분이 사실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자진 퇴소한 이후에 2017년 이후에 2년 동안 행적 결국엔 노숙인 생활로 이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또 우리가 짚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문제의 한 그 단편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저도 어제 사진을 통해서 포옹하는 장면도 좀 보기는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해피 엔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간만에 따뜻한 뉴스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